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ICBM 김정은 직접 지도. 네. 북한 매체 오늘 또 보도를 내놨죠?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어제 발사됐던 ICBM의 재원과 정확한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고각 발사했는데요. 무려 6,200km까지 날아올랐고 이게 1,090km를 날아갔습니다. 통상 각도보다 수직에 가깝게 쏜 거고요. 이 높이는 지금 세계 미사일사에서 최고도로 인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거리도 제일 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직접 명령도 내렸고 지시도 했다. 용감하게 쏘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보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사거리 전체를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15,000km 나오거든요. 미국 본토 전역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미국은 이거 발표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제재안을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내놓은 신규 제재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신규 제재안. 그러니까 이 북한 국적자 1명 지금 추가 제재 들어갔고요. 제2과학원 바로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기관 2곳, 러시아 국적자 1명이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랐습니다. 네.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의 대북 제재의 명백한 위반인데 유엔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엔 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죠. 그런데 이제 안보리에서 과연 이 추가 제재 결의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2016년, 17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할 때 이 제재 수위에는 반대 이견이 있었지만 제재 결의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땐 결의가 됐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그런 상황인데 15개 상임 이사국 중에서 적어도 9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 되고 상임 이사국 5개 국가 중에 한 군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 정도가 채택될 것이냐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일 공개 회의를 봐야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 공개 회의가 5년 만인데 5년 한국 만입니다. 대표도 참여를 하게 됩니까? 네, 참여를 하겠죠. 과거에 거부권 행사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레드라인을 넘은 것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정치권에서도 강한 성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참여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에나마 못 들어갈 텐데 그렇습니다. 공개 회의에는 당사국 입장으로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자, 이 또한 안보 이슈인데요. 서해의 별이 되어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네, 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도 추모의 글 남겼죠? 지금 회동이 안 잡히고 있지만 이 두 분 모두 다 아주 동일한 메시지예요. 문재인 대통령 탄도미사일 규탄을 하면서 이 강한 힘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평화를 지켜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안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선인과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맥상통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자, 이제 곧 500명을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470명 어제 사망이었거든요. 역대 최다였는데 오늘도 두 번째입니다. 393명. 근데 이 중에 95%가 60대 이상의 역시 고령자들입니다. 지금 화장장도 부족해지는 상황이고요. 사망자가 너무 늘어 있다는데 전문가들의 경고는 뭐냐면 지금 위중증이 폭증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그리고 나면 2, 3주 후에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거든요. 오히려 앞으로 더 늘어서 500명 혹은 600명까지도 늘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화살표로 이렇게 물음표로 해놨는데 저 기울기까지 올라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동네 병원에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는 경우에는
모두가 일반 관리군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슨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더 신속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저희가 조치인 것입니다. 방역 당국의 설명은 느슨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예. 60대 이상도 일반 관리군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신속 항원 검사를 이 동네 병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2줄 나왔다. 그러면 이제 확진입니다라고 네. 판정받으면 보건소에서 당일 또는 뭐 하루 정도 후에 연락이 옵니다. 이게 기초 역학조사인데 이때 본인이 원하면 고령자라든가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인 경우에 자 저는 좀 집중관리군으로 넣어주십시오 하면 전환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관리군도 상태에 따라서 또는 일단 위험군이면 약 처방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팍스로비드라든가 또 이제 새로 나온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으니까 큰 염려는 마시고 원하시면 집중관리군으로 보건소 전화를 받고 요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의료진이 거의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소식 계속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조금만 좀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고비인 것 같긴 하니까요. 네. 자, 긴급 승인 치료제가 라게브리오. 네네. 처방이 내일부터 이루어지죠? 예. 기존에는 처방약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팍스로비드는 화이자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40여 가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신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라게브리오는 그런 위험은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양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라게브리오 처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도 처방약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 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단 확진 판정 받으시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투약 대상이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그런 그렇죠. 부분 확인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